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지? 3학년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상당히 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최대 최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자, 2차 함수는 뭐야? 함수 중에 차수가 2차인 거야, 그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자, 기본적으로 일단 x항이나 상수항은 0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y는 ax 제곱 이랬을 때 a는 0이 아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지금 봐야 되는데 1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1차 함수는 직선이고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뭐야? 그러면 포물선이다 라고 하면 돼. 그지? 그럼 포물선은 지금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냐 또는 위로 볼록이냐, 요 모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걸 결정하는 게 A종. 자, 이 2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크던가, 0은 아니니까, 그죠? 0보다 작던가,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건 요건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우리가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볼록하다. 이게 결정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칭성이야. 좌우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대칭성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대칭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꼭지점이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존재한다.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에 요렇게 대칭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칭축은 반드시 y축과 평행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x가 0이면 y도 0이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면 a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 모양을 만들겠지. 그랬을 때 요게 꼭지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지금 y축과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얘가 대칭축이야.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정의는 뭐냐? 꼭지점의 정의는 그래프와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의 꼭지점은 0,0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 대칭축. 그럼 축의 방정식 x는 뭐가 되겠어? y축이니까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그지?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게 2차 함수의 기본이지, 그지? 그래서 항상 그렇다면 꼭지점의 x좌표와 요 대칭축의 방정식의 요 x값, 얘네 둘은 항상 같다. 요게 시작이야. 맞지? 자, 그런 다음에 2차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되면 얘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돼서 p만큼 q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 2차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y는 x제곱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a하고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바뀌어. 요게 x방향과 y방향으로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우리는 이 2차 함수식에서 이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때 얘는 표준형이다라고 불러. 됐지? 자, 그러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과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꼭지점하고 대칭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대칭축,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지점.
식을 보고 아는 걸 해야 돼. 그지? 이걸 지금 우리가 와서 막 평행 이동하고 이런 이전 단계까지 지금 세세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꼭지점의 x좌표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봐. 그러면 x-p가 0이지. 이걸 풀면 x는 p가 나와. 요게 꼭지점의 x좌표야.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p, 여기 x 대신에 p 집어넣으면 얘가 0이지. 그러면 y는 q가 나와. 그러면 그때 꼭지점의 y좌표는 q가 돼. 그래서 이 2차 함수식을 보면서 꼭지점은 p, q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겠고, 추계방정식 x값을 꼭지점 x좌표랑 항상 같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x값은 꼭지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x는 p 이렇게 되겠지. 그죠? 집중합시다. 이건 항상 합니다. 요게 표준형이야. 그지? 그러면 또 뭐가 있냐? 2차 함수식은 이런 애들을 표준형이라면 얘를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2차항 다음에 1차항 다음에 상수항, 요렇게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다 라고 하죠. 자, 일반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모르냐면 꼭지점과 추계방정식을 구하려면, 추계방정식은 알 수 있어. 근데 꼭지점의 y좌표까지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라는 게 뭐냐면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형은 일반형으로 줬을 때 표준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A, B, C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다. 그지? 자, 얘네들은 지금 개수들인데 이 A, B, C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의 성질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A야. 그지? A가 결정하는 건 그래프의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뭐랑 뭐를 결정하더라? 모양과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걸 결정하는 거야, 부호에 따라서. 그지? 그 다음에 폭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야. 왜? 위로 볼록한 A가 음수일 때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때? 넓어져, 좁아져? 좁아져.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애가 A야.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 그 절대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 위로 볼록, 아래 볼록, 폭이 더 좁아지는지 넓어지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요 A야. 이제 그 다음에 C부터 할게. 자, 두 번째는 C야. 그럼 얘 C는 뭐니? X 대신에 0을 대입해봐. 그럼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가 C 나오지. 그러면 X가 0일 때 Y의 값이 C가 나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0일 때 Y 값을 우리는 Y 절편이다 라고 해. 그제? 그러니까 이 C 값은 Y 절편이다. C가 양수면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나는 거고, C가 음수면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나는 거고, C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거지. Y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게 C다. 3번 B지. B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얘는 A와 함께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 A와 함께 축의 위치지. 자, 그러면 요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 x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 그제?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봐. y는 뭐였니? y는 5분의 마이너스 2a 분의 b. 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3학년 2차 함수를 하면서도 쌤이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 이제 근데 적을 것만 아니고 그제 적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값으로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b가 a와 함께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a랑 b랑 부호를 나눠서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이게 뭔 말이니? a, b 부호가 같을 때야. a랑 b를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이건 a랑 b랑 부호가 다를 때야.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 잘 봐. 이게 플러스지. 플러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맞지? 그러면 이 a분의 요 b값까지만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곱하면 추계방정식을 나타내는 x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맞지? 그러면 이 추계방정식을 나타내는 x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요게 x축이고 y축이었을 때 x가 마이너스인 건 y축의 왼쪽이 x가 마이너스니까 이 x가 마이너스인 건 y축의 왼쪽에 대칭축이 있어. 이해했지?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은 y축의 왼쪽에 있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한 게 음수라는 건 a, b의 부호가 다르면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이 a분의 b값만 놓고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야. 그지?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맞지? 그 마이너스한테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번에는 추계방정식의 이 x값이 플러스 값이 돼. 맞지? 그래서 이 x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x가 플러스인 거 y축의 오른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나타내는 x값은 y축의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요렇게 돼. 그러면 a,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은 y축의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내용이야. 복습 수준에서 우리가 하면 돼. 자, 이제 86페이지에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2차 함수를 나타내보면 y는 일반형으로 나타낼 때 ax제곱 bx 플러스 c고 a는 0이 아니다.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x 절편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1차 함수든 2차 함수는 어떤 함수든 간에 x 절편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0을 대입하고 x를 구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x 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해. 그럼 0을 대입하면 좌변이 0 되고 좌변하고 우변만 바꿔서 써보면 ax 제곱 bx 플러스 c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y 대신에 0을 대입해 봤더니 얘가 뭐가 됐냐? 2차 방정식이 되네. 2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지. 서로 다른 도실근, 중근, 그제? 그 다음에 허근. 실근의 개수로는 빵개야. 허근을 2개 갖는 거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2개, 1개, 빵개야. 맞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의미고 중근을 가지면 어떤 의미고 근이 없으면 어떤 의미냐 이걸 봐야 돼. 근데
2차 함수 봐봐. 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2차 함수에서 살펴보면 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x축과 만날 수 있는 최대 교점은 몇 개야? 2개야. 그죠? 그 다음 아니면 1개야. 그죠? 아니면 빵개야. 이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수 있는 최대 교점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안 만나. 이 상황이 지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수 있는 이 교점의 개수와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x절편을 구하려고 보니 상황적으로 그는 2개이거나 1개이거나 빵개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x축과 교점이 2개로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지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교점은 1개 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으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아서 교점은 빵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하는 순간 그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과 내용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아지는 거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 상태를 판별식하고 연결해보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뭘 만족하겠어? 판별식으로 가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은 0보다 크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일 거니까. 맞지? 교점이 하나야. 중근을 가져. 그러면 판별식은 0이겠지. 그죠? 2차 함수가 안 만난데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겠지.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은 0보다 작겠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연결을 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y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 안 만나? 교점이 몇 개야?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풀래?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x절편. 그럼 x절편은 y 대신에 0을 대입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y 대신에 0을 대입하고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그럼 그 두 근을 구할 거야? 뭐 어떻게 풀어라? 판별식 갖고 푼다는 얘기야.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음수 나오지. 그러면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 이해했지? 요 페이지의 개념이 그거야.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1개, 빵개야. 근데 이 근의 개수는 결국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고. 그렇다면 교점이 2개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면 0이다.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88페이지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얘기 좀 해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두 가지다. 크게, 그제?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1차 함수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요 직선 이거든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만 정할까?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 우상향인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라 교점은 최대는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 최대는 2개지. 그지? 그러니까 최대는 2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작은 건 1개도 만날 수 있지. 그지? 그럼 그 1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스치면서 만나면 접하면 하나. 그리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이것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맞지?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들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1개야. 맞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걸 하나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에서 뭘 배웠니? 어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은 뭐랑 같다? 뭐랑 같다? 그래프의 교점은 무슨 해?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철없을 때 배우는 게 제일 맹점이야. 어떤 그래프든 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는 주어질 거 아니니?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지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야.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얘랑 만나고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돼.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게 결국은 교점이야. 해가 없으면 얘네들은 안 만나. 해가 한 쌍이 나오면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해가 두 쌍이 나오면 얘네들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이 정리한 식이 어떤 식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거야. 정리된 식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대입법하고 가감법이잖아. 대입법이야. 자, y 대신에 위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보자. mx 플러스 n을. 그럼 대입하면 mx 플러스 n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변으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해볼게. 2차항은 얘밖에 없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m이니까 b 마이너스 mx c 마이너스 n은요.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연립방정식을 정리해보니 최종 정리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럼 이 정리된 식이 어떤 식이야? 는 0이면 방정식이야. x에 관한 최고 차수는 2차야.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해보니 이 연립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뭐니?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면 얘네들은 교점이 하나고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면 얘네들은 교점이 2개고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으면 얘네 둘은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2차 방정식의 근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정리된 연립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교점이 2개야. 그치?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중근을 가지니까 근이 하나야. 그러면 교점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맞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실근을 갖지 않지. 그러면 실근의 개수로는 빵개야. 그러면 얘네 둘은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예를 하나 보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35번을 한번 보면 자, 이차함수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봐봐. y는 마이너스 3x 제곱 6 하고 y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해볼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했지?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구해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맞나 안 맞나? 만나면 교점이 몇 개야? 요것만 물어봤다 쳐봐.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은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돼. 그 해가 교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y는 이거 하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고 같다라고 놓고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거지. 자, 좌변으로 우변으로 다 이항시킬 건데 1로 이항시키고 바꾸자. 3x제곱 하나 빼면 5x 빼면 이렇게 돼. 그치? 자, 만약에 판별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거지. 교점의 개수만 판단하는 거 우리가 실제 근까지 구할 필요는 없잖아. 해까지 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 c 확실한 양수야. 그죠?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만나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정리한 2차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의 결과자니 이거에 대한 실제 해를 구해야 돼. 두 번째는 그 교점의 좌표까지 다 구하라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3x제곱 5x 마이너스 2는 0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그제? 1, 3, 2, 1 요렇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하고 3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분의 1 나와. 연립방정식이니까 해는 세트로 존재할 거 아니야. 쌍으로. 그지? x 2일 때 y하고 3분의 1일 때 y까지 구해야겠지? 그럼 x 대신에 여기 얘한테 넣는 게 편하겠다. 그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2에다 4 더하면 마이너스 8이야? 3분의 1이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2 더하기 4니까 6이야. 맞지? 그러면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8하고 3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든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든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해야 돼. 근데 특히나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의 교점을 찾기 위해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반드시 2차 방정식으로 그 연립방정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근이 두 개, 한 개, 빵개, 그게 결국은 교점, 두 개, 한 개, 빵개랑 연결이 되고 그걸 판별식으로 우리는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봐보자. 바쁜 사람도 있고 아니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막힌 사람도 있고. 자, 91페이지에 유형의 첫 번째 문제만 네 문제 볼 건데
맞았어도 좀 봐라. 복잡하게 풀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더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운 걸 생각하면 이제 쌤이 문제 푸는 거 보여줄 거야.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우 안 들어? 이게 x 절편이라는 말이야. 그치? x축과 두 점에서 만났고 x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었던 얘기야. 그러면 x 절편은 이 2차 함수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결국은 근이 x 절편이야. 그러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이 x제곱 ax 플러스 b는 0이 됐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결국은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 거야? 이걸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사람이 있지. 근이 두 근이야. 그럼 두 근의 합.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두 근의 곱.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b지. a랑 b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5번. 자, 5번은 이 2차 함수가 이번에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가장 작은 정수 k를 구하여라.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결정해야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y 대신에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제곱 5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 x축과 안 만나면 근이 없는 거니까, 실근이 없는 거니까. 됐지? d는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k 마이너스 2지.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 자,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8 넘기면 얘는 33이고 4k고 그죠? 그러면 k는 4분의 33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 정수는 4, 8에 30, 얘가 8점 얼마지? 그러면 최소 정수 k는 9니? 이제 자, 8번.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건 식을 정리하는 거잖니. 대입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이항시켜서 정리한다. 2x제곱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5x고 플러스 7이니까 6은 0. 그러면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을 정리했더니 근데 얘가 근을 두 개 갖는데 그 두 근 중 하나가 3이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B점 x좌표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떻게 풀 거야? 이 2차 방정식을 두 근 중에 한 근을 알고 나는 개수들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근을 대입해서 A 먼저 구해야지. 그제? 그러니까 x 대신에 3 넣으면 9, 2, 18. x 대신에 3 넣으면 마이너스 3에 3으로 약분되니까 일단 개수부터 죽이자. 6, 3, 18 마이너스 분배한다. 얘 3으로 나눴으니까 2지. 이렇게 돼. 그러면 넘기면 A지. 8에서 5 빼면 3이지. 그러면 A는 3이다. 그럼 이제 여기다 A 대신에 3을 넣으면 X의 개수가 결정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X제곱에 3 넣으면 8 마이너스 8X지. 플러스 6은 0이지. 개수는 2로 약분되지. 인수
x분의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고 근이 x는 1 또는 x는 3이 나왔는데 3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이 1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B점의 x좌표는 또 다른 x절편 하나는 1,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해했지? 어떻게 푸는지를 좀 잘 봐야 돼. 11번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가장 작은 정수는 그건 뭐야?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갖고 풀면 되겠구나 해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연립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어. 갖다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k제곱.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해야 돼. 그지? x제곱에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2k 플러스 1x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을 정리한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갖고 풀어야 돼. 그죠? 그러면 D는 B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상수항은이거든. K제곱 플러스 3 그게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요거 정리하자. 4K제곱 4K 플러스 1 분배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K제곱은 없어지네. 그제?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11 넘기면 11 그러면 K는 4분의 11보다 크다. 그럼 얘는 2점 얼마잖아. 그제? 그러면 답은 3 이렇게 되겠지. 다 맞은 사람들도 자 봅시다. 중요하긴 해. 근데 어렵지 않게 하는 걸 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자, 2차 함수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뭐가 제일 클 때랑 뭐가 제일 작을 때야. 대상이 x야 y야. x야 y야. 그렇지. y가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y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야. 그러면 승원아 집중해. 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있다 쳐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라 쳐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한테 질문한다. 최소값은 얼마니? 최소값 내가 이거 글씨 안 보이게 썼어? 2 최대값 8. 이 그래프 중에 y 중에 제일 작은 건 얘지. y 중에 제일 큰 건 얘지. 맞지?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 그래프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프만 내가 그리면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는 y인데 얘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그래프만 올바르게 표현하면 그래프를 보고 아 여기 최소값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얘고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 이거구나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필요한 그래프만 표현하면.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x가 실수 전체일 때 하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제한될 때하고 그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 2차 함수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 대상, 최대 최소의 대상이 2차 함수고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래프에
모양하고 대칭축만 있으면 돼. 이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2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딱 두 가지야. 근데 x가 실수 전체일 때 봐봐. 모양은 2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아래로 볼록하던가 또는 위로 볼록하던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해봐. 최소는 y 중에 제일 작은 거, 최대는 y 중에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2차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때? 최소값은 어디 있어? 위치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꼭지점이지.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가 끝이라고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을 정해. 맞지? 그러니까 x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그러면 얘가 지금 최소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최소값은 결국은 뭐니?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래? 여기가 뭐야? 꼭지점이지. 꼭지점에 이 값은 뭐야? 꼭지점의 y 좌표지 뭐. 이게 다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죠. 꼭지점에서 그럼 최소값은 뭐야? 꼭지점의 y 좌표가 결국은 최소값이야. 근데 위로 볼록할 때 봐봐. 자, 위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지. 이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다 못 그린 거지. 한없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지. 한없이 내려가니까 작은 값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얘는 그 중에 하나는 같지. 최대값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은 없어. 최대값만 존재해. 그러면 그 최대값은 또 역시나 뭐니? 이게 꼭지점의 y 좌표란 얘기야. 이게 중3 때 또 최대 최소잖아.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만 존재하고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만 존재하고. 그지?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 예를 들면 우리 책에 하나만 예를 잡아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해야 돼? 그래프의 모양.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우수야. 그럼 얘는 모양이 어때?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면 아 얘는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만 있겠구나.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 최대값을 찾는 건 어떻게 한다? 꼭지점의 y좌표다. 그지? 그러면 얘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주어진 식은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표준형으로만 고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로 2차항하고 1차항까지만 묶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상수는 1이니까 더하기 빼기 하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분배해서 나오면 이렇게 돼.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 1이지. 그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면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6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건 새로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중3 때 했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실수 전체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에 따라 최대값 최소값 중에는 하나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갖는지를 체크하고 그 최대든 최소든 결국은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꼭지점의 y좌표 찾는 거다.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꼭지점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식이 당연히 일반형으로 주겠지. 그럼 일반형으로 준 거 우리는 표준형으로 붙이는 작업만 해서 꼭지점의 y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에서 이제 제한된 경우를 가는 거야. 그랬을 때는 대칭축이 필요해. 그럼 이제 준서, 아까 대칭축을 구하는 축의 방정식이 뭐라 그랬지? x는? 너요. 그렇지. 이제 그걸 써먹을 때다. 자, 봐봐. 오른쪽 페이지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x가 제한될 때, x라는 건 지금 말 그대로 x축이니까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걸 정해준다는 얘기인데, x가 제한되면 실수 전체에서는 결국은 x가 제한되지 않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만 생겼어. 근데 x가 제한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대랑 최소가 모두 생겨. 쉼표다라고 하는 건 and다, and. 둘 다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대칭축을 구하는 게 필요해. 거기가 기준이 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우리가 대칭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것하고 모양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필요한 만큼만 그리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로 보여줄게. 자, y는 얘가 있고 x가 0에서 3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얘는 최대 최소 중에 뭐만 갖니? 이 2차 함수는 최소만 갖겠지. 근데 x가 0에서 3까지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건 다 생겨.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 거야. 아, 얘는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나는 뭐 찾을까? 축의 방정식 찾아야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하고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다가 나왔지? 그러면 잘 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되게 이쁘게 그려. 그리고 나는 여기가 대칭축이야. 근데 그 축의 방정식에 x값이 2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x가 2야. 그래 놓고 0과 3을 이제 그릴 거야. 근데 3은 2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고 0은 2만큼 떨어져 있잖아. 어느 정도는 이 간격을 지켜줘. 그래서 나는 여기 1만큼 간 게 3이야. 그러면 이게 한 칸이잖아요. 그러면 두 칸 정도 가면 이 정도 느낌으로 여기가 나는 0이야. 됐어? 얘가 1이면 얘는 2배 더 멀리 가야 되잖아. 0까지는. 근데 이걸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보고 잘라. 나머지는 필요 없어.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뭘 찾는 거야? 가장 아래에 있는 거랑 가장 위에 있는 점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얘가 가장 위에 있지. 얘가 최대야.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꼭지점이 포함되면 무조건 그 꼭지점은 최대나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했니? 그러면 이게 최대네. 그럼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어떻게? 여기다 빵 대입하면 1 나오지. 최대값은 1이야. 됐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그럼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4,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 최소 마이너스 3, 최대 1,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하고 대칭축, 축의 방정식만 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의 그래프만 표현하면 돼. 왜? 그래야 내 눈에 잘 보이잖아. 야,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고 얘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찾아? 그때의 x들만 대입하면 되잖아. 0일 때 y 구하면 되고 2일 때 y 구하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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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해했지? 그래서 모양과 대칭축 갖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됐을 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 두 개가 다 생겨. x가 실수 전체일 때랑 다르게. 이해했지? 자, 하나만 또 뭐 더 해볼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남겨놔. 자, y는 자, 이거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만약에 이 제한된 x 범위가 없다면 얘를 위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만 꼭지점에서 찾아내면 돼. 그지? 근데 x가 이렇게 제한되면 잘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프 중에는 최대 최소가 다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양은 위로 볼록해. 그거 뭐 찾아라? 축의 방정식 찾아라. 마이너스 2 a분의 b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모양은 위로 볼록.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대칭성이 있게 포물선을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지나가는 그 부분에다가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한된 x를 쓸 건데 마이너스 2와 1. 자, 이번에는 뭐야?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고 1도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이때는 간격은 사실 필요 없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야. 눈만 있으면 되지. 여기 최소, 여기 최대. 그러면 1 대입해서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가 최소네. 마이너스 2 넣으면, 그지?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 넣으면 12, 마이너스 5니 12에서 9 빼면 3이네. 최대, 최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모양과 대칭축. x가 제한되면 잘라. 대신에 간격 잘 지켜야 돼. 요게 1만큼이고 요게 2만큼이면 어느 정도는 그걸 비례하게 잘라야지. 이런 건 의미 없잖아.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1만큼이고 여기도 2만큼인데 이런 식으로 잘라.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스스로 망하는 거지. 이게 더 높은 거야. 이게 더 높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요게 1이면 얘는 어느 정도는 두 칸이 되도록 간격을 맞춰서 자르면 눈에 보여. 됐지? 자, 95페이지 보면 2차 함수의 뭐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제? 자, 활용이라는 걸 풀 때는 우리는 항상 똑같아. 그제?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정해야 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거는 미지수를 결정해야 돼. 어떤 거를 x라고 하고 어떤 걸 y라고 할지. 2차 함수 식이 되면 미지수는 두 개일 거고 2차 방정식은 미지수는 하나일 거고. 그제? 그래서 미지수를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지?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세우는 거. 요 과정을 하는 게 활용이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뭐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해서 늘 부등식을 해왔잖아. 저 두 단계를 하라는 거지. 식을 주고 풀어라는 거 아니고 그 식을 우리가 세워서 풀어라라는 게 활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요 두 단계를 제일 먼저 하면 돼. 그럼 식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되잖아. 2차 방정식 풀고 2차 함수 풀고 하면 되니까. 자, 30번 문제로서 좀 봐보면 지면으로부터 t초 후 미지수가 정해져 있지. 얘는 던진 지 t초 후에 높이가 y다. 미지수는 t랑 y랑 문제에서 정해줬으면 이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미지수는 문제에서 이미 결정을 해준 거다. 그제? 그 다음에 그걸 구할 수 있는 식 y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다. 고맙게도 10도 줬다. 그럼 이건 거의 뭐 활용이 안 된 거잖아, 그지? 미지수도 문제에서 정해놨어. 시간이 t고 높이가 y야. 던진 뒤 t초 후에 알 수 있는 높이, 그걸 식이래. 그러면 1초 후에 높이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t 대신에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2초 후에 높이는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런 문제만 주어지면 막 벌써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안 읽고 막 모른다라고 하지 말자. 미지수도 10도 다 주어줄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높이가 y잖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y의 최대값. 근데 이걸 가만히 봐봐. 너네들 문자병에 걸리면 안 돼. 얘가 y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누가 봐도 이차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갑자기 x 대신에 t를 쓰고 이거 뭐야 하면 이건 뭐지 이래. 문자만 달라진 거 아니야? 얘는 x와 y에 관한 이차함수고 얘는 t와 y에 관한 이차함수야.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 문자가 다른 거. 문자가 다르다는 건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얘는 당연히 x축이고 얘는 y축이라고 해서 얘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니?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t축이고 얘는 y축이고 이것만 바뀌어.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걸 a로 표현하면 얘는 a축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x라고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이차함수라고 인식하는데 문자가 달라졌을 때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거다. 문자만 다르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t와 y에 관한 이차함수인 거야. 이제 최대값 구하려면 이차함수 봐봐. 모양 봐봐. 배운 거 써. 위로 블록까지. x 제한되어 t 제한되어 있지 않지.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니? 꼭지점에서 갖겠지. 아니야? 그러면 그 꼭지점을 찾으려면 표준형으로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표준형으로 고쳐야겠구나. 묶으면 완전 제곱이 되려면 4가 필요하다. 그지? 4 더하기 빼기 이게 완전 제곱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왜 x야? t지. 그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거 곱해서 나온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 최대 높이가 될 때는 몇 초일 때야? 2초일 때. 그 최대 높이는 몇 미터야? 20m.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한데 꼭지점의 t 좌표가 2고 y 좌표는 2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2초일 때 최대 높이 20m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식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 너희들도 한번 해봐. 시간 잠깐 줄게. 자, 32번. 자, 문제에서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3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단계별로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랑 세로를 곱해야 식이 세워져.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놔야 돼. 그지? 가로가 x면 전체 둘레가 10이면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랑 더하면 16이지. 절반. 맞지? 가로 두 개랑 세로 두 개가 전체 둘레니까. 그러면 전체 둘레를 2로 나누면 이 16은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랑 더한 거잖아. 그러면 가로가 x면 세로는 뭐가 돼? 16-x가 되겠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거 뭐 중학교 때 나오는 거랑 다를 거 없다. 그래서 1번 세로의 길이 16-x다. x의 범위. 자, x의 범위다 라고 하는 건 뭐니? x가 지금 뭐냐? 얘네들이 지금 길이지. 길이는 0보단 커야 되지.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걸 구해야 돼. 그러면 길이가 x랑
16 마이너스 x인데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걸 푼다. 얘는 이상삼각형이 풀린 거고 얘를 넘기면 x는 16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x는 0보다는 크고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는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왜? 코피나? 갔다 와. 표지로 얼른 갖고 와. 자, 0에서 16 요거 구하는 거 길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부등식을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식을 세워라라고 했네. 자, 그러면 넓이 s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냐? 그치? 그러니까 x 곱하기 16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에 16x. 이게 넓이식 s 3번. 마지막 4번에서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네. 넓이의 최대라는 건 뭐야? 얘도 마찬가지지. 4번. s가 마이너스 x 제곱에 16x인데 x와 s에 관한 이차함수야. y 대신에 s라는 문자를 썼을 뿐이라고. 그제?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나 s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나 어차피 얘는 식 자체가 지금 이차함수다라는 걸 느껴야 돼. 동일하다. 그러면 x의 범위가 0에서 16 사이에. 자, 그러면 마찬가지다. 얘도 추계방정식 구해볼까? 마이너스 2 a분의 b 하면 8. 모양은 위로 볼록이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 대칭축 x가 8이야. 근데 x는 0에서 16까지지. 그러면 중요한 거 봐봐라. 양쪽에 등호가 없어. 그치? 그러면 8에서 0까지도 8까지고 8에서 16까지도 8까지니까 사실 이건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똑같이 뜨면 얘가 0이고 얘가 16일 거야.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걸 봐야 돼. 얘는 이렇게 빵꾸빵꾸 0부터 16까지 있네. 그러면 봐봐. 요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최소값이 있니? 질문. 최소값. 최소값은 가장 낮은 거지. 여기가 만약에 색칠이 되어 있으면 이 값, 여기 y값이 최소값이지. 근데 여기가 지금 빵꾸야. 포함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값 중에 작은 건 맞지만 이건 최소값은 지금 없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이럴 땐 최소값은 없구나라는 걸 봐야 돼. 등호가 없을 때. 알겠지? 양극값에 등호가 있을 때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만 근데 이 문제는 요게 최대값이야. S 최대. 그러면 얼마일 때? 8일 때. x가 8일 때 s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다 8 넣어봐. 8 넣으면 마이너스 64지. 8 넣으면 8, 1은 8, 8, 6에 48, 128이니? 그러면 넓이 최대값은 64.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주는데 잘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이유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자, 96, 97에 유형 세 문제 볼게. 자, 봐봐. 2차 함수야. 이 2차 함수가 최소값으로 5를 가질 때 k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2차 함수의 모양을 판단해봐.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다. 그지? 근데 x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최소값만 갖는다. 그 최소값이 오라는 건 결국 꼭지점에 y좌표가 오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할래? 표준형으로 고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지? 꼭지점에 y좌표 찾아야 되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2면 2로 묶고 3이면 3으로 묶어라. 2차항에서 1차항까지만. 자,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k-2는 묶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 4가 필요하니까 더하기 빼기 하고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y는 2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항상 조심해라. 앞에 개수가 있으면 곱해서 나오는 거다.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그러면 k-10이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k-10인데 그 값이 5라는 거 아니야. 이제 k는 15. 6번 2차 함수에 0부터 4까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러면 x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소가 모두 생길 것이다. 그제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 찾아라? 대칭축 찾아라. 마이너스 2 a분의 b 모양은 아래로 볼록. 그러면 자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얘 3을 기준으로 좌우로 잘라야 되니까 0에서 4인데 4는 1만큼 0은 더 많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서 잘라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야. 그러면 최소는 얘가 최소고 최대는 얘가 최대네. 0일 때 y가 없으니까 빵빵 넣으면 최대 값은 4고 최소 값은 3일 때지 그지? 그럼 x 대신에 3 넣어봐. 9 마이너스 18 플러스 4니까 13 마이너스 5지? 최소값 최대값. 10번 자 10번은 제품 한 개의 가격이 x고 수익이 y다. 미지수도 정해줬다. 그리고 식도 줬다. 그럼 이거 사실 활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식을 세울 필요도 없고 미지수를 정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그러면 이거의 최대 수익이 y지. 최대 y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 수익의 식이 y와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근데 모양은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그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은 꼭지점에 있지 않겠냐? 그러면 표준형으로 붙이면 되잖아. 이걸 왜 못 푸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제곱 2로 나누면 8 맞지? 제곱 64 더하기 빼기 요게 완전 제곱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고 자 곱하면 6, 5, 30, 320 200 빼면 자 x가 얼마일 때 8일 때 y의 최대는 120 됐지? 자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100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3, 4차 방정식이야. 3차 또는 4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야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만 쓰면 얘는 뭐야 지금? 얘는 뭐라고 부를 거야? x에 관한 3차식. 등호가 없으니까 방정식이 될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 이 x에 관한 3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4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두 가지 쓴다 그랬지? 뭐랑 뭐?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쨌거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3, 4차 방정식, 3, 4차식은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인데 얘를 는 0이라고 만들면 얘는 3차 방정식이 돼.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얘가
요렇게 1차 인수 3개로 인수분해만 되면 얘가 0일 때 근하나 얘가 0일 때 근하나 얘가 0일 때 근하나에서 그 세 근을 구할 거야.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차수만큼 해가 존재해. 2차 방정식은 최대는 실근이 2개까지 있는 거고 3차 방정식이면 3개고 4차 방정식이면 4개야. 근데 그 근이 실근일 수도 있고 이제는 허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차수만큼 해의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근 3개 찾아야 되는 거고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4개 찾아야 되는데 이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된다? 인수, 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다. 얼마 전에 한 거야. 전단원에서 인수분해해서. 그러면 인수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인수정리. x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인수를 하나 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그래서 그 대입할 수 있는 거 x 후보 있었지? 또 까먹었냐? 기억하고 있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까지 넣어봤는데 0 넣어봤는데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후보들 중에 넣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분자는 속삭이지 말고 들리게 얘기하라고. 선생님 귀 잘 안 들린다고.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의 중간 부분까지는 다 뭐냐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3, 4차 방정식은 3, 4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3, 4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 5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었잖아. 얘를 이용하면 그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앞에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봐볼게. 자, 1번 이거 어떻게 할래? x 세제곱 플러스 8은요?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그럼 근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8은 0 되니까 그럼 나머지 2개 어떻게 구할래? 인수분해.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좌변 인수분해하면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는 0. 불러봐.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 그러면 얘가 0일 때 근 1개, 얘가 0일 때 나머지 근 2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찾을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고 나머지 근 2개는 2차 방정식에 들었어.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래? 얘가 가지고 있는 근은 근의 공식에서 구하겠지.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b 다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b 다시는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4야. 그러면 얘를 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루트 안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얘를 양수로 고치고 밖에 아이 단다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근을 구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2 또는 나머지 두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근 3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애야?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거야. 이해했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야. 왜? 2차 방정식도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썼잖아. 3,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애들은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랑 똑같이 맞물려. 보기차식도 나와. 그럼 그건 보기차 방정식이 돼. 알겠지? 오늘 그거 지금 좀 볼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또 좀 볼게. 3번 같은 경우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은요 4차 방정식이지. 그럼 근이 몇 개 있을 것이다? 4개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항이 몇 개야? 2개야. 공통인수는 x제곱이지. 그러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남고 우리는 좌변을 최선을 다해서 인수분해해야 돼. 그럼 최선을 다해서 인수분해하면 x제곱의 합차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일 때 근, 얘가 0일 때 근, 얘가 0일 때 근.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x는 0 또는 얘가 0이면 마이너스 2 또는 얘가 0이면 x는 2. 근데 4차 방정식인데 근이 3개 나왔습니다. 왜일까? 여기 중근이 있지. 0, 0 2개 나왔지. 그제?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x는 0은 중근인 거야. 요렇게 푸는 거야. 기본적인 게 인수분해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런 걸 한번 봐볼까? 자, 4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1x 자, 저거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데 얘는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잖아. 인수정리가 뭐야? x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x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0이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가장 먼저 넣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지? 맞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건 좌변이 인수로 뭘 갖는다? x 플러스 1을 갖는다.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2차의 몫을 조립제법으로 찾는 거야. 그러면 개수들을 쓰면 빈 거 없잖아. 그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1로 나눈다. 조립제법 안 까먹었지? 1 내리고 V자 곱하고 세로로는 더한다. V 곱하고 더한다. 뭐야? 어디 갔어? 3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1 아닌데? 이거 플러스다. 그지? 문제를 잘못 썼다. 플러스면 되지. 다시 해볼게. 자, 1 내리고 마이너스 이게 검토야. 안 맞으면 뭐가 잘못된 거야. 더하면 1이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더하면 마이너스 12지. 곱하면 12지. 오케이. 여기 나와요. 그럼 이게 2차 몫의 개수들이잖아.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 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더 이상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쓸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2차식은 그냥 직접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1, 3, 4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얘는 최종 인수분해가 뭐야? x 플러스 1에다가 또 x 마이너스 3이란 인수랑 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근이 3개가 나온다. 그죠? 그럼 그걸 쓰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 요렇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알겠지? 3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한 번 쓰면 되고 4차일 때는 2번 써야 돼. 2차까지 떨궈야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4차 하나만 또 더 해볼게. 자, 8번은 뭐냐면, 자, x 4제곱,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우리는 구할 예정이야. 그러면 일단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을 써야 되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얘는 뭐 대입하면 0 돼? 마이너스 1 내면 0 되니? 맞지? 마이너스 1 내면 0 된다. 그러면 인수로 x 플러스 1을 갖는다.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립제법 쓰는 거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얘를 마이너스 1로 나눈다. 1 내리고 마이너스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빵. 그럼 이게 3차 몫의 개수잖아. x 세제곱 빵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더해야 돼? 얘만 다시 한번 대입해서 0이 되는가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써야 돼. 3차는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 못하거든.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2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바로 나눠도 되겠지. 자, 2로 나눕니다. 1 내리고 2 더하고 4 더하고 6. 자, 0 나왔네. 요거다.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자, 더 이상 이제 인수정리 조립제법은 쓸 필요 없어. 2번까지만 쓰면 되고,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근은 얘가 0일 때, 또 하나는 0일 때, 나머지 두 근은 얘가 0일 때 2개 들은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하고 나머지 두 근을 더 찾아야겠지. 여기서 하면 x제곱 2x 플러스 3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의 공식에서 찾는 거야. 그러면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지. 그러면 두 근은 허근이 나왔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요렇게 네 근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인수분해를 그대로 쓰면 돼. 식의 종류랑 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이해했지? 자, 101페이지에 공통 부분은 치환하는 거랑 보기차 방정식이랑 두 가지가 있는 거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윤아 보고 있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4차. 그러면 해가 4개 있겠지. 근이.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째려보면 이거를 제곱을 푸는 순간 망하는 거야. 알겠지? 공통식이 보이지? 이건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거지, 저걸 제곱을 전개해서 4차, 3차, 2차, 1차 상수랑 내림차순 정리해서 식을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통식이 보일 때는 치환해라. 그럼 치환하면 얘는 x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2지.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대신에 이 1은 1 라지 x야.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그럼 답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아니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야 돼. 그지? 그러면 라지 x는 x제곱 2x니까 얘를 다시 x제곱 2x를 대입해야 돼. 알겠지? 그럼 대입하면 자 x제곱 2x에 요거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하고 넘길 거야. x제곱 2x 마이너스 2는 0.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있는데 2개의 근은 여기 들었고 2개의 근은 여기 들었어.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지. 그럼 여기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근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구해야겠지?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에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짝수 공식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따라서 이거 또는 이거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맞지? 공통식 부분이 보이면 그걸 치환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된다는 거고, 사실 뭐 까다로운 포인트는 없잖아. 됐지? 이게 치환형.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야 돼.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복 2차 식은 0 이렇게 만들면 이게 복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지, 그지? 복 2차 식은 어떤 걸 우리가 복 2차 식이라고 했었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잖아. 상수항을 포함해서 상수항 2차, 4차, 6차 짝수 차수로만. 그러면 복 2차 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해서 복 2차 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 x 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해서 푼다 했지.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그대로 복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순서야. 그래서 복 2차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고,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은 0으로 변형해서 합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복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인수분해 방법하고 동일한 거야. 다른 게 없어.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문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 거랑 변형해서 푸는 거랑 한 문제씩만 볼 거야. 자, 13번 문제 보면 x 4제곱,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식의 종류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돼. 식의 종류를. 상수항이 있지. 차수가 4차랑 2차랑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복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돼.
그러면 보기차 방정식을 풀 때는 첫 번째 x제곱이 치환하는 거고 지우 안 보내. 두 번째는 변형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쓰는 거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 그러면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진행하는 거야.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1, 4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4.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하고 4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다시 t는 뭐였어? x제곱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던가 x제곱은 4인 거야. 자, 간단한 거니까 풀어보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i냐? 응?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고 x제곱이 4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자, 4차 방정식이었지. 근이 허근 2개, 식은 2개. 이렇게 4개가 구해지는 거야. 얘는 어떤 유형이야? 치환해서 풀 수 있는 보기차 방정식. 치환해서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지? 16번. 자, 16번도 첫 번째는 판단하는 연습부터 시작이야. 그냥 당연히 보기차 방정식이겠지 하고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상수항 2차, 4차, 복 2차, 식, 은용. 보기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일단은 치환부터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2번 방법 쓰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치환하면 안 되는 거구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 식을 볼 수 있게 써줄게.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고 1은 1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는 a제곱, b제곱 양 끝에는 제곱제곱이 오면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2ab가 와야 돼. 플러스가 오면 플러스 완전 제곱, 마이너스가 오면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니까 일단 가능한 두 가지를 써야지. 2a, b 그러면 플러스 2x제곱이 오던가 마이너스 2x제곱이 와야 돼. 그러면 걔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앞에 요 a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플러스의 제곱이든 마이너스의 제곱이든 얘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건 부호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뒤에가 빼기 제곱이 와야 돼. 빼기 제곱. 뭐가 와야 돼? 6x 제곱이 있어. 뭐가 와야 돼? 몇? 마이너스 2x 제곱이 와야지. 자, 봐봐. 안 되는 걸 니들이 판단해야지. 자꾸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고 그거 갖고 답만 내지 마. 플러스라고 해봐.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6x 제곱이었는데 플러스 2x 제곱을 하면 뭐야? 마이너스 8x 제곱을 해줘야지 마이너스 6x 제곱이 돼. 맞지? 근데 얘가 문제지.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좋은데 마이너스하고 완전 제곱이어야 돼. 근데 8은 제곱수가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면 뒤에 빼기 제곱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면 뒤에 뭐 써주면 되니? 마이너스 6x 제곱에서 마이너스 2x 제곱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완전 제곱 되는 거 맞아? 뒤에 빼기 제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결정해야 돼. 그거 하나만 할 줄 알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됐지? 요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으로 뭐가 되니? a가 x제곱이지, 마이너스지, b가 1이지, 이거의 제곱 빼기
빼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합차 쓴다. 합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차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요. 내림차순 정리하자. x제곱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운이 없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죠? 그럼 얘가 0일 때 근 2개 얘가 0일 때 근 2개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마이너스인데 지금 똑바로 안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제곱식 아니야? 플러스 1일 때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짝수 a분의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쌍 나왔어. 또 두 개는 여기 들었지.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에서 구해야겠지. 인수분해가 안 돼. a분의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근 4개가 이거 또는 이거 이게 보기자 방정식의 두 가지 유형이야. 뭐 10가지 100가지가 아니고 꼴랑 두 가지잖아. 치환해서 되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풀고 치환해서 안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만 바꾸면 합차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풀면 되잖아. 알겠지? 자, 83페이지에서 3번, 4번, 6번, 8번 이거 푼 다음에 또 12번, 13번까지 질문한 거 풀게. 자, 3번부터 보면 자,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제?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3번에서 어떤다 그랬어? 허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제? 그러면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아니냐? 그러면 판별식 세워야지. 짝수 판별식 쓸 거야. 자, 4분의 d는 b 다시는 마이너스 a야. 그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제곱을 좀 풀어보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제곱이고 마이너스인 거 b제곱을 넘겨보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지?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이가 더 크면 가장 긴 변이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중3 때, 중2 때 피타고라스 배우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됐다? 그렇다면 둔각삼각형이다. 4번 자, 4번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근이면 대입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대입해서 얻는 식을 써보면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근이 베타니까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좀 정리해볼까? 알파 제곱은 3 마이너스 4알파지. 얘는 베타 제곱은 똑같이 그제 3 마이너스 4베타야. 그래서 이 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대신에 얘랑 얘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대입하면 알파 제곱은 3 마이너스 4알파
그죠? 마이너스 알파 2 곱하기 베타 제곱 대신에 3 마이너스 4베타 3베타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전개해서 식을 이제 좀 정리해보면 3 마이너스 4알파 알파 6 마이너스 8베타 3베타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자, 정리를 좀 해볼까? 얘네들은 알파 알파 얘네들은 베타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화 얘네들이 더하면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맞지? 자, 근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게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지?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야.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되겠지. 6번.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짝수일 때 K를 구하여라라고 했어. 그럼 연속한 짝수라는 건 뭐야? 0, 2, 2, 4, 6, 8, 12, 14 이런 식이야. 그치? 그러면 그 연속한 두 짝수를 우리는 놔야겠지. 연속한 두 짝수를 작은 애를 알파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짝수는 이만큼 크다. 그치?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놓는 거지. 아유, 집중.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정수.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연속한 두 알파를 넣는 거야. 0은 짝수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애들도 음의 홀수, 음의 짝수에서 걔네들은 다 홀수 짝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수인 거야.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얘는 0 하고 2라고 하는 짝수가 나오는 거야. 정수는 다 된다라는 건 뭐야?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쳐봐. 그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지. 여기 마이너스 2면 0이지? 얘네들도 다 짝수야. 0은 짝수야. 중학교 과정 이상부터는. 알겠지? 그리고 부호 마이너스인 것도 짝수 홀수야. 음의 짝수, 음의 홀수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은 다 짝수에 포함됩니다. 됐지? 그래서 알파를 정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놨어.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얘네들이 더하는 거지. 알파 플러스 2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플러스가 되고 2k가 돼. 그러면 이거 정리한 식이 2알파 플러스 2가 2k. 그럼 2로 약분하면 알파 플러스 1은 k다. 식이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되네. 그 다음에 곱은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식 세우는 거야.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a분의 c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그러면 이 곱하면 2 알파 플러스 2는 3k 플러스 7이다. 요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 대입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미지수가 알파 k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무조건 이건 풀리는 거야. 그럼 k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여기 k 대신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써볼게. 자, 2 알파 플러스 2하고 3 곱하기 k 대신에 알파 플러스 1 대입. 자, 이제 전기하고 싹 다 이항시켜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푼다 생각해. 2알파 제곱 4알파 여기에 3알파 넘어오면 빼기 3알파 4알파에서 3알파 빼면 알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3 나오지. 3이랑
7이랑 더하면 10이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가 된다. 1, 2, 5, 10. 그지? 4하고 5지. 마이너스는 요렇게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2하고 2알파 플러스 5는 0.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2야. 왜? 정수야. 알파는 정수야. 얘는 지금 분수 나오니까. 그러면 알파 값은 2고 그걸 여기다 넣으면 K가 나오겠네. K는 알파 플러스 1이니까. 그지? 그래서 K는 3이다. 됐지? 자, 8번. 자,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얘 자주 나오는 애인데, 자주 나오는 애인데, 얘 실수하면 못 된다 그러니? 아이 된다 그랬다. 알겠지? 자주 나오는 애다. 그럼 얘는 결국 아이야. 근데 근이 뭐야? 허수지. 개수가 실수지.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반드시 켤레근이지.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뭐야? 마이너스 i야. 알겠지? 얘는 실수하면 i고 근이 허근인데 개수들이 실수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이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i랑 마이너스 i인 거야. 됐지? 그러면 a하고 b를 구하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랑 더하면 두 근의 합은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분의 a잖아. 그지? 그러면 a가 0이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i 제곱이지. 얘랑 곱하면 a분의 c야. 1분의 b니까 b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하면 b는 1이야. a 빵 b1. 자, 83페이지에 12번은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에서 베타 빼면 2고 요렇게 곱한 건 8이다 라고 했고 A하고 B를 구하라는 얘기네. A, B 곱한 거니까. 그제? 진서 똑바로 앉아. 할 개지 말고.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B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의 좌변을 전개해보자. 분배다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8.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C 베타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요거 잘못 썼네. 그러면 달라지는 식 다시 써보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8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넣어볼게. 알파 베타는 B지. 얘는 B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얘는 넘기면 9가 되지. 됐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라고 문제에서 줬네. 그러면 B 마이너스 2가 9니까 B는 11이다. 됐지? 자, B 구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 3개를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3개가 나오는 곱셈 공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얘네들 3개가 나오는 곱셈 공식을 중상도 나오는 거다.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넣고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니까 2를 제곱하면 이 값은 4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베타 값이 B지. 그죠? 그러면 요게 B고 4B인데 B가 11 나왔지. 그럼 4 곱하기 11하면 43가? 그죠? 그러면 얘가 48이네.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이네. 알파의 양수랑 음수랑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면 이게 알파가 아니고 A구나. A 맞지? A. 그러면 A는 이렇게 나왔고 B는 지금 11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A, B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44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13번.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어떤 근이냐면 마이너스 3하고 3 이런 애들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야. 그지? 얼마든지 많은 쌍을 만들 수 있지. 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고 뭐 마이너스 7하고 7도 되고 얼마든지 많아. 근데 쟤네들의 공통점이 뭐니? 더하면 0이지. 더하면 0이지. 곱하면 음수지.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근의 합은 0이고 두 근의 곱은 반드시 0보다는 작고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K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렇게 되지. 그게 0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 K제곱 5K 플러스 4는 0인데 인수분해가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K는 1 또는 K는 4 그럼 이제 K가 두 개 나왔는데 둘 중에 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따진 조건이 있지, 그지? 고백값도 음수여야 돼. 그럼 두 분의 곱은 A분의 1분의 C는 이게 C야. 그지? 그러면 1분의 2 하면 얘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건 0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 자 이걸 풀면 어떻게 돼? K는 1보다는 크다. 그치? K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한 K는 1하고 4하고 나왔는데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4인 거지? 이렇게. 자, 79페이지에 한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1번 구하고 2번 구하시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쓰면 돼. 첫 번째는 근이니까 알파도 대입할 수 있고 베타도 대입할 수 있고 대입한 식을 만들어서 써보면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또 쓸 수 있지, 그죠? 두 근의 합은 얼마니? 마이너스 5지. 두 근의 곱은 이렇게 4개씩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근이니까 대입해서 나오는 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끝났냐? 알파 제곱 5알파는
얼마니? 1이지. 베타 제곱 5알파도 이항하면 1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1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했을 때, 자, 이 식을 지금 방금 쓴 게 뭐야? 1번에서 나온 게 알파 제곱 5알파는 1인 거고,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도 1인 거잖아. 그러면 얘를 쪼갤 거야, 분모를. 알파 제곱에 8알파는 5알파 더하기 3알파로 쪼갤 수 있어. 그러면 얘가 1이야. 얘도 마찬가지지. 베타 제곱의 8베타를 5베타랑 3베타로 쪼개면 얘는 1이야.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니? 요게 지금 1이니까 문제 또 잘못 쓴 것 같은데? 앞에 거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 그러면 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분모는 3알파가 남는 거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얘는 분모는 3베타가 남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분모는 3알파 분의 베타고, 두 번째 거는 3베타 분의 알파만 남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통분할 거야.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뭐야? 3알파 베타지. 그래서 3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얘는 베타, 베타. 알파 곱했으니까 알파. 자, 그러면 3알파 베타분의 분자는 곱셈 공식 변형해서 풀면 되겠지? 알파 베타 더한 거 곱한 거 5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다.